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는 어떻게 돌도끼를 쓰던 존재에서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인공지능을 만드는 단계까지 오게 됐을까요? 그리고 왜 유독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이 변화의 속도? 이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먼저 두 세대의 경험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정말 말 그대로 천지개벽을 겪으셨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물리적으로 다시 만드는 그런 하드웨어 혁명의 시대였어요. 반면에 우리 세대는요, 이미 만들어진 세상 안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과 연결을 바꾸고 있어요. 이건 뭐랄까, 차원이동에 가까운 소프트웨어 혁명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인류의 아주 긴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면서 이 엄청난 경험의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그 뿌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인류 역사의 가장 첫 장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에는 항상 어떤 근본적인 업그레이드가 있었거든요. 인류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바로 우리의 몸, 즉 하드웨어와 우리의 생각, 소프트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도약은 아주 물리적인 거였어요. 바로 하드웨어 업그레이드죠. 여기 슬라이드 왼쪽처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두 발로 딱 서면서 두 손이 자유로워졌고 도구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오른쪽처럼 호모 엘렉투스가 불을 사용하면서부터는 와, 이게 진짜 컸습니다. 익힌 음식 덕분에 소화에 쓰던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전부 뇌로 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뇌 용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물리적인 기반이 바로 여기서 마련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우리보다 뇌 용량도 더 크고 신체적으로 훨씬 우월했던 네안데르탈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겼을까요? 그건 바로 결정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우리가 인지혁명이라고 부르는 것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린은 저기 사자가 있다처럼 눈에 보이는 사실만 공유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저 사자는 우리 부족의 수호신이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허구, 즉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이야기를 믿는다는 유대감 덕분에 생판 모르는 수백 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똘똘 뭉쳐 협력하는 게 가능해졌고, 이게 바로 우리가 지구의 지배자가 된 비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로 뭉치는 법을 배운 인류는 이제 지구의 지배자가 돼서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바로 농업혁명이죠. 이 혁명 덕분에 안정적인 식량을 얻게 됐지만 그 풍요는 동시에 잉여와 계급이라는 이전에는 없던 아주 복잡한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인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농업혁명의 역설이에요.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개인의 삶은 오히려 더 고달파진 거죠.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는 사유재산 개념이 생겼고, 이게 곧 불평등과 계급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류는 풍요를 얻는 대가로 자유와 평등을 잃어버린 셈이죠. 그리고 이 복잡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인류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발명합니다. 바로 문자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문자의 첫 용도가 무슨 위대한 서사시 같은 게 아니라 암흑의 밀 세자로 빚짐 같은 세금 장부였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가 발명을 낳은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눈에 보여주는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기로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며 생존했고, 농업으로 정착했으며 제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죠. 그 후에는 산업혁명으로 에너지의 한계를, 인터넷으로 정보의 한계를,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인공지능으로 지능의 한계 자체를 확장하는 단계에 이른 겁니다. 모든 단계가 이전의 한계를 부수는 혁신의 과정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인류의 발전 속도는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위대한 가속의 시대가 열린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든 세 가지 결정적인 혁명을 아주 빠르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지식의 독점을 깨뜨렸고요. 다음으로 산업혁명은 인간과 동물의 근육이라는 생물학적 에너지의 한계를 완전히 극복하게 했죠. 마지막으로 정보혁명은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없애버리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했습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게 바로 우리 부모님 세대가 온몸으로 겪으신 그 천지개벽의 실체입니다.
눈앞에서 논밭이 공장으로 변하고 흙길이 아스팔트 도로로 바뀌는 정말 눈에 보이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 만들어지는 경험이었죠.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드디어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왜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변화로 느껴지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변화의 속도와 성격에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일하면 내일은 더 나아지는 그런 예측 가능한 계단식 성장의 시대를 사셨어요. 하지만 우리 세대는 어떻죠?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는 예측이 불가능한 지수함수적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표가 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부모님 세대의 핵심 과업이 맨 땅에 건물 올리기였다면 우리 세대는 이미 지어진 건물 안에서 인터넷선을 연결하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요 도구도 삽과 청사진에서 엑셀과 챗 GPT로 바뀌었고 성공 공식도 대기업 취직이라는 안정적인 길에서 창업가나 크리에이터 같은 불확실한 여러 갈래의 길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혁명의 정점에 바로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모바일 혁명이 낳은 방대한 데이터를 연료 삼아서 AI는 보는 법, 딥러닝을 배웠고 말하는 법, 트랜스포머를 익혔으며 마침내 창조하는 법, 생성형 AI까지 배우게 된 겁니다. 이 모든 차이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세상이 물리적으로 재건되는 것을 목격했다. 우리는 인간의 지능이 기술적으로 대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겪은 변화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변화였다면 우리가 겪는 변화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정의 자체를 뒤흔드는 변화인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근본적인 차이의 핵심입니다. 400만 년 전 두 발로 일어섰던 우리의 조상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여정은 마침내 스스로 지능을 창조하는 어쩌면 신의 영역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더 이상 중요한 질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인류라는 소프트웨어의 다음 버전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에 따라 쓰여지게 될 겁니다.